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것도 못 들어본 용어네요. 자, 우리가 앞서서 수열을 공부를 하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었냐면 여기에다 초점을 맞췄었어요. n번째 항이 뭐니? 수열의 구조를 밝혀내는 거니까. 그런데 수열의 극한 단계로 넘어오니까 그러면 이 뒤에는 어디로 갈까?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뭐니? 이거를 계산을 했었어요. 수열의 극한이죠.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고. 자, 그런데 수열을 공부를 하면서 n번째 항을 구하고 끝낸 게 아니라 더불어서 이것도 계산했죠. a1, a2, an 이거는 뭐니? 이거를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었죠. 시그마 ak, k는 1부터 n까지 또는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ummation n이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sn으로. 자, 이렇게 표시되어지는 식, 그러니까 합의꼴로 표시되어지는 이런 식을 우리는 급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급수, 합의꼴로 표현되어진 식이에요. 자, 우리 조금 전에 이렇게 확장시켰었죠.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생각을 해야죠. 무한히 합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an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n을 늘리는 거니까 여기서도 극한의 개념을 도입하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시그마 ak, k는 1부터 n까지 빌려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sn에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어찌됐건 얘도 그렇고 둘 다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극한이 존재하더라. 그러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더 나아가면 수렴한다, 이 무한수열에 합이 존재한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만일에 수렴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발산밖에 없다 그랬죠. 그럼 발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극한이 없다, 발산한다. 합이 없다라는 얘기구나. 합이 있는 형태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없을 수도 있다. 언제? 발산하는 경우.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죠? 근데 단지 커져나가고 있다. 자, 표기 방법 하나 더. 이렇게 표기가 되어질 때 요거를 슬쩍 띄어서 여기다 통째로 올려놓을 수 없을까? 올려놓을 수 있겠죠.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랬으니까 시그마 ak,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그죠? 여기 있는 요 k는 n으로 바꿔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 k번째 항을 일반항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 n번째 항을 일반항으로 쓸 수도 있지만 k번째 항을 일반항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한히 많은 항들에 대한 합을 계산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무한급수를 계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시되어진 이게 바로 무한급수예요. 이게 무한급수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한급수를 표시하는 방법, 이게 무한급수를 표시하는 방법. 그래서 극한값을 최종적으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극한값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무한급수의 무한급수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렴하면 합이 존재한다, 발산하면 합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참 단순하죠?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무한급수를 계산을 할 거냐? 만들어 놓은 순서 그대로 따져보면 돼요. 우리가 아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뭐부터 썼느냐면 얘부터 먼저 썼어요. 얘부터. 그렇죠? n번째 항까지 합을 먼저 계산합니다. n번째 항까지 합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n번째 항까지 합을 간단하게 부분합이라고 표기를 할 거예요. 전체 수열의 합을 계산을 하는데 일부의
부분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부분합을 먼저 계산을 한 후 그 다음 마무리로 극한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 번째로 할 일이 극한을 계산을 한다. 됐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무한급수를 계산하는 순서. 먼저 부분합을 계산을 한다. 부분합이 뭐니? 그런 후 그 부분합에 대한 극한을 계산을 한다. 이게 바로 계산하는 순서입니다. n번째 한가지 합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에 대한 극한을 묶어서 무한급수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급수의 개념, 급수의 합, 그리고 무한급수를 계산하는 요령까지 다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할 일이 뭘까? 계산을 해보는 거죠. 직접. 자,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무한급수를 계산할 때는 제일 먼저 n번째 한가지 합을 계산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극한값을 계산을 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문입니다. 얘는 일반항이 nn 플러스 1분의 1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수열이 있다. 이 수열의 무한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무한급수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자. 이 수열의 구조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떻게 생긴 걸까? 1부터 들어가 보면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에요. 그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앞뒤의 항들이 뭔가 연관이 있어요. 지금. 그쵸? 그럼 이제 순서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지. 제일 먼저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SN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 요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 식으로 바라다 본다고 치면 K번째 항이 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그 뒤에 이제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그 지금 보면 이 상태로는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모가 지금 합성수의 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분해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게 있죠. 분모가 곱형태로 표시되어 있을 때 부분분수로 쪼개는 방법. 얘를 부분분수로 분리합니다. 얘를 부분분수로 분리하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하고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합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여기다 밑에다 쓸까요? 그래놓고 이제 식의 구조를 1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넣어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 1이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가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맨 마지막 n번째니까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라고 표현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왠지 모르게 지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없어지네. 이렇게. 얘도 없어지겠죠? 그럼 앞에 이런 게 있으니까 얘도 없어지겠네. 얘는 남겠네.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게 뭐다?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계산한 겁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일이 뭐예요? 두 번째, SN을 구했으면 그것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얘는 뭐야? 0으로 가니까 1이네요. 결국 이렇게 앞뒤항이 뭔가 연관이 있는 듯이 이렇게 계속 보태져 나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은 다 합치면 결과적으로 1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계산할 수도 있다. 한 번 더. 무한급수를 계산할 때는 먼저 n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을 한다. 그것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을 한다. 됐죠? 자, 우리 조금 이따 이용을 할 거니까 여기까지는 지우겠습니다. 이게 1이에요. 여기가 결과적으로 합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예문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두 번째 예문. 두 번째 예문은 루트 n 플러스
1의 꼴로 표시되어진 거. 이거의 무한급수의 합은 얼마일까? 이거 한번 또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얘 지금 구조 또 한번 보세요. 1부터 들어가면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2가 들어가면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가요. 그죠? 지금 뭔가 아까처럼 뭔가 연관이 있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성질은 그대로 놔두고 형태만 바꾸자고. 어떻게 해? 유리화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n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을 하는데 k는 1부터 n까지 루트 k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k분의 2를 계산을 하는데 유리화를 해서 형태를 바꾸어주자. 옆에다 쓸게요. 자, 얘는 이거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요? 요건 마이너스인 걸 여기다 곱해니까 분모는 1이 돼버리네. 마이너스인 게 위로 올라가겠죠.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되어져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요거에 대해서 식의 형태를 변화를 줬더니 뭔가 구조가 보이는 것 같아. 한 번씩 넣어보세요. 1부터 차근차근 넣어보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뭔가 보인다. 그죠? 3이 들어가면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n번째 항이 뭐냐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여기도 쓰는 순간 아이고 감사하죠. 이렇게. 그죠? 감사합니다. 얘도 없어지겠네. 가만히 꼴을 보니까 하나의 괄호 속에 있는 숫자들 중에 뒤에 있는 거는 앞에 괄호에 숫자가 있어요. 얘 앞에 괄호 있죠? 없어지겠네. 그럼 남는 거는 뭐야? 얘하고 얘만 남겠다. 얘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자, 이게 n번째 항까지의 합입니다. 요게. 두 번째 할 일은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했다면 극한을 계산을 하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져 버리네요. 자, n 무한대로 넣어보세요. 그랬더니 무한대 마이너스 1. 아이고 얘는 발산을 하네요. 발산을 해요. 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긴 것도 이렇게 쉬운 것도 한번 해봤고 이렇게 복잡한 것도 한번 해봤어요. 자, 해봤는데 이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조금 게을러요. 어떤 면에서 게으르냐면 같은 구조로 나가는 거면 혹시 좀 풀어서 얘기하는 방법이 없을까?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얘는 지금 이렇게 발산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하고의 어떤 연관관계가 없을까? 누군가가 그런 거 생각하겠죠. 마치 공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얘 극한을 따져보니까 이거 극한 0이에요. 그죠? 수렴하네요. 얘도 지금 말하다 보면 0으로 수렴을 하는데 이것도 발산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극한각과 일반항, 극한과 일반항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없을까?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 발산하는 경우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면 이건 정말 정신적인 낭비다. 시간적으로도 낭비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무한급수의 합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수열의 구조만 보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미리 알아내서 수렴을 하면 계산을 하고 발산하는 경우라면 구태여 계산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열의 일반항은 수열의 구조를 보고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 n번째 항까지의 합을 통해서도 판단이 가능해요. 이렇게. 그러면 일반항은 합으로부터 어떻게 구해내냐면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1번째 항을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리미트 an을 체크를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Sn-1이더라. 자, 여기서 예전 기억 거듭 떠올리세요. 만일에 Sn과 Sn-1이 수렴을 한다면 같겠죠. 그치? n에서 n을 무한대로 늘리는 거나 n-1에서 n을 무한대로 늘리는 거나 결과적으로 수렴을 한다면 같은 값으로 수렴할 거예요. 발산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 수렴하는 경우에 대한 조건입니다. 수렴을 한다면 얘네들은 리미트 Sn- 리미트 Sn-1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고 수렴을 한다면 반드시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뭐야? S-S니까 0 이렇게 되어져 버리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던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네요. 리미트 Sn이 존재한다면 수렴한다면 다른 말로 뭐죠? 시그마 n equal to 1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한다면 합이 존재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수렴을 하면 an은 0으로 수렴하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으로 수렴한다. 이런 게 하나 만들어지네요. 그죠? 자, 이거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자, 반대는 어때요? 반대. 이게 0이면 수렴한다. 이거 역을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수렴한다. 이게 역이에요. 역.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0으로 수렴하죠. 그런데 0으로 수렴하니까 수렴하네.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런데 어때? 발산하네. 아, 이거 역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쵸? 역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의 명제가 참이면 그에 대한 대우명제는 어때요? 대우명제는 반드시 참입니다. 대우는 뭐야? 이게 아니면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수렴하는 경우가 아니면 나머지 경우는 모두 발산하는 경우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제와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제는 진리값이 같아요. 얘가 참이면 얘도 참입니다. 얘가 참이면 얘가 참. 만일에 얘가 거짓이면 얘 거짓. 그런데 이거 우리 참인 거 여기서 봤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떤 수열에 대한 무한급수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만일에 일반항을 따져봤더니 일반항이 0이 아니더라. 뭐 1이다, 2다, 3이다, 발산한다. 이런 식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왜? 발산하니까. 됐습니까? 자, 이거를 이용한 문제 또 한번 봅시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정리하고 급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미리 알아볼 게 있다. n번째 항까지의 합에 대한 합을 계산을 하려는데 이게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무한급수의 합이 존재하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은 반드시 0이다. 반대는 어떻다? 반대는 안 된다. 이거는 성립하지만 반대는 안 된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대우명제. 일반항이 0이 아닌 것으로 수렴을 한다면 0이 아니라면 발산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0이 아니라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은 즉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0인 경우만 수렴한다? 그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아니라 그랬죠. 그죠? 자,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급수를 계산을 할 때 조금 빠른 속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를 한번 좀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보면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에 대한 무한급수 한번 좀 계산을 해보려고 그래요. 얘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아까처럼 계산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에 대한 극한부터 먼저 따져본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에 대한 루트죠. 요거에 대한 극한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유리화를 시켜야 되겠죠? 얘는 2n 유리화를 시키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n, 그래서 극한값을 따져보니까 1이네요. 0 아니지요? 0 아니에요. 그럼 얘는 발산한다가 돼버려요. 구태여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만일에 이게 수렴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는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적용하는 방법을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새로운 기호를 하나 배웠다 그랬어요. 리미트 an 1부터 무한대까지 새로운 기호를 하나 배웠습니다. 무한급수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새로운 기호가 나오면 또 앞서서 했던 대로 합이나 차나 곱이나 나눗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정의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자, 여기서는 수렴하는 경우로 하겠습니다. 수렴한다. bn도 무한대까지 수렴한다. 알파 베타는 실수입니다. 실수. 수렴을 한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과연 계산이 될까?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과연 분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따져보는 거예요. 자, 우리 앞서서 살펴봤지만 이 시그마 무한대까지의 이 기호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일단 n까지의 계산을 한 다음 리미트 기호를 붙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일반항 빼고 그냥 썼어요. 얘는 이거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성질은 이거에 대한 성질일 거예요. 즉 이거에 대한 성질일 거예요. 요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연산이 되는, 계산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고 얘는 어때요? 덧셈, 뺄셈에서만 됐었어요. 그럼 두 개가 동시에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것만 되겠네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덧셈일 때와 뺄셈일 때는 이렇게 무한급수를 표시하는 이 기호가 이렇게 마치 분배되듯이 이렇게 쓸 수 있다. 분리가 가능해진다. 언제? 수렴한다라는 조건 하에. 이게 수렴을 안 하면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또 성질을 공부를 했으니까 간단한 예문 또 하나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겁니다. 시그마 an n equal to 1서부터 무한대까지 5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마이너스 2래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2an 플러스 3bn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 놓고 이거에 대한 무한급수를 한번 좀 계산해 보고 싶어요. 자, 좀 전에 봤던 대로 수렴을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분해가 가능하다. 얘는 2 시그마 an 1부터 무한대까지 플러스 3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게 지금 얼마냐면 5예요. 2 곱하기 5 더하기 3 곱하기 요거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2. 그래서 4.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급수라는 게 뭐냐? 무한급수라는 게 뭐냐? 무한급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또 무한급수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좀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물론 기본적인 연산도 공부를 했죠. 오늘 내용들 중에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극한을 계산을 할 때 미리 합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산하는 경우하고 모르고 계산하는 경우는 시간적으로 또 노력으로도
하는 시간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이 풀어보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